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꽃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요? 네, 몇 년간 이 시간대 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기가 어딘가요? 돌비 맞나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요.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이상한 집인데, 네네. 동네꼬마님 근데 제목을 이상한 집이라고 굳이 지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근데 사실은 제가 내용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네. 제가 드린 키워드도 사실은 그냥 이야기 중에 되게 일부일 뿐이어가지고, 네.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요. 아니요, 그게 네. 아니라, 예.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신 집 중에서 정상적인 집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지은 집을 팔아야 되는데, 매년 아니, 한 집만 이렇게. 아니, 다 이상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이라고 하셔도 그냥 정상적인 집 이렇게 해도 분명히 또 이상한 집일 테니까. 아시잖아요. 돌비엔 정상적인 집 못 갖고 옵니다. 맞아요. 뭐 정상적인 집 갖고 그럼요. 오면, 집 하려고 갖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로 빠따 맞는 겁니다. 그냥. 맵죠. 매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바로 어떤 집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들모를 쭉 참여를 하면서 주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저로 말미암아 돌비님 채널을 알게 되고 보다 보니까 돌비님의 팬이 됐고 또 이야기를 주셔서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주변에.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직접 소개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듣게 도와주셨어요, 이번 얘기는. 예. 제 전공 분야가 조금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당시에 20대 이제 뭐 중반 이쯤 되는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고 우리 늘상 그렇듯이 대학교 4학년쯤 되면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또 엄청 밀려오잖아요. 졸업하고 뭘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학과 관련된 자격증도 좀 취득하고 영어도 좀 관리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똘비가. 1학기 이제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교랑 다 친했거든요, 똘비가. 부침성은 좋아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조교 형이 하루는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형 왜요?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자.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커피에다가 담배 한 대 촥 이제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너 그 돌비와 공포라는 수업 알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형 압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 강사 교수님이 사람 하나 추천해달라고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어. 전공 교수님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하나 뽑을 건데 너 한번 지원해봐라.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뭘 뽑는데요? 그러니까는 회사 직원 한 명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나 봐. 야, 너 안 그래도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데 그런 거나 한번 지원해봐. 형이 밀어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뭐 밑줄 해본 줄 형님 뭐 지원해볼게요. 형 알았어요. 고마워요. 언제쯤 그러면 그거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네 이름 알아서 써서 낼게. 그냥 오케이 하고 이제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형한테 연락이 왔대요. 조교 형한테. 야, 전공 교수님 그 방으로 몇 시까지 좀 가봐. 교수님이 호출하셨다. 그래서 형 저 왜요? 그러니까는 저번 날에 그 취업 그 건 때문이야. 야, 너 잘 됐다, 야. 한번 가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갔대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방 들어가가지고, 예, 교수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앉아봐라. 조교가 너도 참 애가 싹싹하니 괜찮다. 울고 4학년이고, 너 뭐 취업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취업을 좀 먼저 하고 싶네요. 얘기를 하니까는 교수님이, 그 시간 강사 교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추천해주신 거니까는 아마 자리는 괜찮을 거야. 가서 그럼 열심히 한번 해봐. 나머지는 너 취업계로 내가 빼줄 테니까 잘해봐. 이렇게 놔두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조교 형을 찾아갔대요. 형, 뭐 앞으로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취업 처리해 줄 거고 그 시간 강사 선생님 내가 연락처 적어줄게 하면서 적어주더래요. 여기 전화해가지고 한번 이제 그 다음 사항은 얘기를 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이제 시간 강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몇 학번 누굽니다. 그러니까는 예, 아이고, 우리 학생. 안 그래도 내 선배가 지금 기업을 뭐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 탄탄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 전공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한번 열심히 일해봐요. 학교 학생 추천해달라고 해서 내가 똘비 학생 추천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이제 이게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님한테 뭐 허락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근데 똘비가 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싶었냐? 다른 게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많이 가부장적이셨어요. 많이. 그 느낌 오시죠?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나도 어른이 되고 싶었죠. 나가서 일하고 혼자 살고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보면 통보였죠. 아버지, 저 학교에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우수 학생이었나 추천해 주셔가지고 취업계로 빠지고요. 저렇게 취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죠. 아이고, 아버지가 한참 하시더니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회사는 다녀야 되고 잘 한번 해봐라 하시면서 그 가부장적이셨던 아버지가 거금 250만 원을 들여가지고 중고차 한 대 사주셨고 또 500만 원을 입금을 해주셨대요. 똘비 통장에다가. 그러면서 거기에 타지램에 가서 일단 방도 잡고 뭐 초반에 돈이 필요하면은 이 돈 안에서 써라. 아빠가 더 주려고 해도 먹고 죽을 애도 없다. 그래가지고 되게 뭉클했대요. 진짜 우리 아버지 이런 이미지 아닌 줄 알았는데 아빠 제가 돈 잘 벌어가지고요. 제가 크게 성공해서 아버지 호강시켜드릴게요 하고 이제 일단은 그쪽 지역으로 떴어요. 왜냐면 이제 짐이랑 실어서 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사주신 슈퍼카에다가 짐이랑 바로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차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린대요. 거기까지가. 상당히 먼 거리죠. 딱 이제 그 회사 도착해가지고 인사를 했대요. 저 무슨 교수님 소개로 이렇게 예 하면서 얘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연구소 파트에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그쪽 전공이고 하니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한번 가서 그러면은 잘 해보고 하면서 이제 연구소장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소장님이시고 소장님 따라가가지고 일 한번 잘 배워봐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연구소로 이동을 했대요. 거기는 공장동이었고 거기서 차 타고 한 3분만 가면은 되게 단층짜리 작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부설연구소로 쓰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가니까는 연구원이 합계가 한 8명, 본인까지 포함해서 8명 정도 됐대요. 인사하고 뭐 하니까는 첫날이잖아요. 소장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똘비 씨는 방이랑은 구했어요?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뭐 지금 좀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제가 조금 구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마당발 있지, 마당발. 김대리 일로 와봐 하더니 김대리 오늘 일 바빠? 그러니까 아닙니다 소장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연구원인데 가가지고 그 집 구하는 것 좀 도와주고 그렇게 좀 도와줘 해가지고 김대리하고 나간 거예요. 똘비가 근무 시간에 나가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몇 군데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사회 초년생들은 로망이 있어요. 진짜로 본인 마음에 드는 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50으로는 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좀 저렴한 집을 봤더니 돌비 지하 감옥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막 이제 딜레마에 빠져갖고 선택을 못 하고 있었대요. 선뜻.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따라오신 김대리님도 그러면 내가 계속 같이 이렇게 봐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 공인중개사님이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마당발이야. 우리 쪽 사무실도 많이 직원들 집도 알아봐주고 여기랑 아무튼 잘해봐. 나는 일 때문에 먼저 좀 가볼게. 월요일날 봐요 하고 이제 가더래요. 공인중개사 그분하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봤대요. 집들을 쭉 보다가 어떤 집을 하나 보게 됐냐면 원룸촌 이런 데는 아니고요. 약간 상가 밀집 지역에서 살짝 옆에 떨어져가지고 2층짜리 건물이었대요. 그냥 1층은 식당식으로 쓰였대요. 근데 뭐 낮에만 영업하는 식당이었대요. 한밭집 같이. 2층은 딱 두 집이 살 수 있게 딱 짜여 있었대요. 근데 안을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원룸이 아니었대요. 딱 들어가 봤더니 한 18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구조가 상당히 잘 빠져 있었대요. 그냥 안방 따로 빠져 있고요. 거실 빠져 있고 거실 옆으로 부엌 공간 빠져 있고 진짜 괜찮았대요. 공간도 되게 컸고 이제 비싸 보이잖아요. 사장님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300에 50이래요. 300에 50? 이게? 괜찮네. 내가 봤던 원룸이 35만 원 이랬으니까 15만 원 더 쓸만하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일단 무턱대고 질렀대요. 350짜리를. 일단은 계약하겠습니다. 왜냐면 홀린 듯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 집이.
그래가지고 딱 계약을 놓고 이제 그 집에다 짐 풀고 이틀 푹 쉬고 월요일날 첫 출근을 했대요. 연구소라는 곳이 그래요. 저도 잠깐 연구소를 다녀봤었지만 시작은 늘 사람들이 반갑고 좋습니다만 업무가 참 거지 같습니다. 연구소란 곳이. 일단 기본적으로 퇴근 시간이 없어요. 첫날부터 저녁 6시쯤 딱 되는데 네. 아무도 퇴근의 그 기미조차 안 보이더래요. 그럼 신입은 뭐 하겠습니까? 그냥 뻘쭘하게 눈치만 보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옆에 그 대리님이 쓱 오더니 툭툭 어깨를 치면서 우리 똘사원은 먼저 퇴근해요. 퇴근해. 그러니까는 또 이제 눈칫밥 챙겨야죠. 네. 아닙니다 대리님 같이 있다가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옆에 주임이나 다른 분들이 웃으면서 막 얘기하더래요. 그 처음에 집에 가라고 할 때 가요. 갈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아.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라고 하니까 인사하고 가고 얼렁뚱땅 그렇게 한 3일이 흘렀대요. 한 3일째 되니까 더 이상 가란 말은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업무가 뭐 많진 않아도 옆에서 속된 말로 시다발이죠. 뭐 실험하는 거 시다발이 치고 그 데이터 나온 거 엑셀 작업하는 거 조금 막 해주고 데이터 작업만 좀 도와주고 이렇게 옆에서 이제 업무를 도와주면서 퇴근이 빠르면은 9시, 늦으면은 새벽 2시, 3시 이렇게 퇴근을 했대요. 집에 가면은 녹초죠, 사람이. 왜냐면 다음날 또 8시 반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딱 집에 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있었대요. 예. 샥 이제 샤워를 하는데, 머리를 감고 있었대요. 머리를 감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감을 때 뭐 무서운 거 생각하면은 내가 눈 감고 머리 감고 있는데 누가 이제 막 이렇게 뭐 하얀 손이 뻗고 있고 막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상. 그냥 괜히 약간 무서운 상상하면서 그냥 머리 이렇게 감고 있었대요. 근데 물줄기가 탁 약해지더래요. 수압이. 그래갖고 뭐지? 아우씨. 일단 씻던 거 마저 다 씻고 왜 이렇게 수압이 약해졌지? 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욕실에서. 딱 욕실 문을 여니까 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더래요.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보니까는 부엌 싱크대에 수도가 켜져 있더래요. 뭐야? 내가 이걸 켜고 왔었나? 가가지고 켜져 있는 물을 껐대요. 본인이 머리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씻으러 갔는데 이게 어떻게 켜졌지? 왜 그러냐면 오래된 그런 수도 수정 같은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물이 켜지는 경우에는 이게 고무 바킹이 오래돼갖고 지가 이렇게 톡 대가리가 꺾이면서 켜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얘는 밑에서 위로 열리는 거였대요. 그러니까는 지 혼자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리가 위로 올라가서. 내가 이걸 켰었나? 일단은 뭐 물 끄고 딱 이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잠깐 테레비를 좀 보고 바로 잠을 청했대요. 쿨쿨 자고 아침에 이제 우리 그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짜증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 직장인들 눈을 뜨지 않습니까? 아직 알람은 안 울렸는데 막 그 냄새가 참 더럽더래요. 무슨 냄새였냐면 그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공감할 수 있는 냄새. 아랫집이나 아랫집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은 그 담배 연기 올라오면 그 나는 냄새 있죠. 예. 그 담배 냄새가 싹 나더래요. 엑기스처럼 코에. 물론 똘비가 담배를 폈습니다만 잠자면서 담배 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눈을 떴대요. 막 떠지도 않은 눈을 막 떠가지고 뭐야 이렇게 보는데 자기의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재떨이에 불 붙여진 담배가 올라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뭐야 근데 무섭더래요. 내가 자는데 누가 왔다 갔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어. 가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진이겨 껐대요. 담배도 켜진 지가 좀 됐나? 한 3분의 2 정도가 타들어간 상황이었대요. 내가 몸병이 있나? 내가 환경이 바뀌니까 이런가? 근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5분 뒤면은 알람이 울려요. 어차피 눈 떴으니까 씻자 하고 이제 씻고 출근을 했대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점심시간에 전화를 했대요. 엄마, 저기 혹시 엄마 나한테 뭐 얘기 안 한 거 있어? 나 혹시 엄마 몽유병 같은 거 있어?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뭔 그렇게 개소리를 신박하게 하냐고. 네가 무슨 몽유병이 있냐? 그래갖고 아니 그냥 혹시나 그때 왜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내가 뭐 치매인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네가 나이는 먹고 몸은 컸어. 나 아직 애기다 애기. 환경 바뀌니까 너도 모르게 스트레스 엄청 받나 보다고. 그 회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야근시키고 엄마는 별로 싫다고 막 이렇게 말씀 주시더래요. 엄마 말 들어보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군대 말고는 나와서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나 보다. 그래서 엄마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생활을 이제 하는데 그 비슷한 일이 그 다음날 저녁에 뭐 없었대요. 한 일주일 정도 없었고 야근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회사에서 야근을 이제 저녁에 하는데 똘비가 그 선배한테 무슨 부탁을 들었냐면은 내가 기계 세팅은 다 해놨다. 이거 한 3사이클 돌아가면은 장비 멈출 거고 데이터 나오면은 그 데이터 네가 거기까지만 손 좀 봐주고 퇴근해라. 이것만 좀 내가 부탁 좀 할게. 내가 오늘 정말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부탁 좀 한다. 그래서 뭐 일단 알았다. 그러고 선배 거 일을 대신하고 있었대요. 근데 대신이라고 해봤자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실험 끝날 때까지. 9시 반쯤 되니까는 이제 뭐 한 명 퇴근을 하고 이제 한 12시 반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구소에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었대요. 다 퇴근했대요. 그래서 장비 앞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핸드폰 좀 보다가 살짝 졸다가 이제 곧 있으면은 3번째 사이클 끝난다. 피곤하다. 진짜 내가 이게 원하던 직장 생활이 아닌데 내가 미쳤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띡! 착!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어찌됐건 연구소잖아요. 그러면 보안 때문에 그 우리 세콤 있죠? 그 사원증을 갖다 대면 띡 소리가 나고 띡 소리가 나면 문 위에 그 잠금장치가 찰칵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무조건 들락날락 할 때는 사원증을 찍고 문 열리면 들어오고 이렇게 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오갈 수 있는 문은 하나고 메인 문은 그 메인 문 여는 소리가 나더래요. 띡 착 하고 띡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약간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누가 오셨나?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척을 좀 하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괜히 뭔지도 모르겠지만 장비를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근데 한 30초가 지나고 1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발자국 소리조차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복도를 봤대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하고 본인이 이제 안에서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주차장을 봤는데 주차장에 차가 본인 차만 딱 있더래요. 뭐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들어왔대요. 근데 기분이 되게 무서웠대요. 딱 직설적으로 무서웠대요. 되게 그 순간부터 이거 빨리 사이클 끝나면은 여기 기계에서 엑셀 파일 추출해가지고 집에 가서 엑셀 작업하던가 해야겠다. 와 진짜 쩔리네 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끝나니까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근데 또 띡 착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 오셨어요? 하고 나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나가서 딱 봤는데 전혀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메인 들어오면 그 실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좌우로 방이 5개를 합쳐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본인은 오른쪽 좀 작은 연구실에 있었고 왼쪽 큰 연구실들이 있고 그래서 문들을 하나씩 다 열어봤대요. 문 열고 불 켜보고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불 끄고 다음 거 열고 다 확인하고 사무실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이 2번의 소리를 본인은 졸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들었어요. 특히 2번째 거는 너무 선명하게 들을 수가 없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기계를 가서 봤더니 이제 사이클이 끝났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그 노트북에다가 USB 꽂아가지고 데이터 빨리 옮기고 바로 불 끄고 집으로 이제 널러 온 거예요. 예. 진짜 무섭더래요. 진짜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집에서 나머지 엑셀 작업을 막 뚝딱뚝딱 하고 씻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를 쫙 하는데 또 머리를 또 감고 있는데 수압이 약해지더래요. 탁 하면서 우리 뭔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알죠. 나 씻고 있는데 밖에서 엄마가 설거지 딱 물 키면 그 느낌. 네. 씻다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막 돋더래요. 와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이게 머리에 물은 맞고 있고 팔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대충 어떻게 하고 물도 이렇게 안 닦고 진짜 떨리는 손으로 심호흡 한 100번 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대요. 고개를 빼꼼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고개를 다 내밀기도 전에 소리가 들리더래요. 샥 하고 싱크대 물 켜진 소리가. 깨벗은 몸으로 싱크대 쪽으로 가가지고 물을 껐대요. 근데 공대예요. 똘비가.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아래에서 위로 열리는 게 지가 올라갈 리가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해봐도 헐렁헐렁 거리지도 않아요. 이게 말이 되나? 수압 때문에 지가 켜질 수가 있나? 그럴 것 같으면 타이밍이 그런가? 와
이게 집이 작으니까 거기서 둘러보면 방들도 다 보이는데 불은 켜놨으니까 아무도 없고 일단은 물 닦자 물 닦고 이러고 집에 앉아있는데 무서워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앉은 채로 벽에 기대고 잠들었대요. 그렇게 자는데 삐리릭 또 알람이 울려가지고 눈 떠서 막 나갔대요. 막 나가는데 나가다 말고 잠깐 멈춘 게 왜 그랬냐면은 우리 신발장 있지 않습니까? 작은 플라스틱으로 된 3단짜리 신발장을 똘비가 사놓은 게 있는데 그 신발장이 나가다 말고 눈에 띈 거예요. 신발장이 조금씩 한 3cm씩 열려 있더래요, 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똘비가 이건 너무 분명히 기억해요. 자기가 이렇게 다 열어놓은 적이 없어요, 이게. 일단 나가다 말고 그걸 보면서 아니 혹시 이 집에 나 말고 누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똘비가. 일단은 오케이. 나가다 말고 잠깐 본인 방으로 가서 똑딱똑딱 뭘 좀 하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가지고 일하다가 담배 한 대 피러 그 대리님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 김 대리님 혹시요 새콤이 오작동도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 대리님 뭔 소리야? 그러니까는 아니 제가 어제 뭐 이렇게 부탁 받아가지고 늦게까지 있었는데 새콤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거 무서워서 혼났다고. 그러니까는 피식 웃더래요. 피식 웃으면서 둘 중에 하나야. 네가 꾸벅꾸벅 졸았든가 아니면 기계적 오류가 있었든가. 예. 아니 공대 나왔다는 놈이 뭐 그쪽으로밖에 뭐 이렇게 머리가 안 굴러가. 쫄보네. 아직 쫄보야 쫄보 하면서 놀리더래요 본인을. 그래서 에이 당해보시라고 그 상황 진짜 무섭다고. 그러니까는 아니 나도 뭐 몇 번 그런 적 뭐 있었던 것도 같고 없었던 것도 같고 뭐 그런 걸 신경을 써. 다 큰 어른이. 아이고 됐네. 근데 뭐 재밌긴 하네. 그러면서 이제 가더래요. 그래서 아이씨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무슨 소리밖에 안 듣겠구나. 그래가지고 업무를 하고 점심을 먹고 한쪽에서 이제 바깥에 쭈그러 앉아갖고 혼자 핸드폰 갖고 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문득 머릿속을 하나 싹 스치는 게 있었죠. 가서 확인 좀 해볼까? 하고 사무실로 막 갔대요. 뭘 이제 확인을 하냐. WOL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이게 뭐냐면은 원격으로 꺼진 컴퓨터를 킬 수가 있어요. 내가 미리 바이오스 세팅을 해놓으면 메인보드. 똘비가 본인 컴퓨터를 아침에 세팅을 하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본인 거 아니까는 딱 접속 시도를 하게 되면은 랜선으로 신호가 딱 들어오면 컴퓨터가 켜지거든요. 컴퓨터가 켜지면은 자동으로 팀비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팀비워가 뭐냐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내 거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를 했어요. 원격 제어를 한 상태에서 뭘 봤냐면은 지금은 뭐 집에서 거의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웹캠을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하두리 시절부터 이어오는 전통을 이어받은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웹캠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웹캠을 켜본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좌우로 자동으로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 방은 뒤에 다 나오니까 침대까지 웹캠을 딱 켜서 보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가만히 멍하니 보고 있었대요. 예. 내가 이거 너무 쫄보서인가 신경쇠약인가? 그러고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서 미스테리 영상 보면 마치 영혼이 움직이는 것 같은 희미한 그런 게 움직이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요. 개낮인데. 예. 자세를 고쳐 앉았대요. 엄마 이거 뭐야 씨.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로 심령 어디 B급 C급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힘이 떼꾸리한 안개 같은 실루엣이 싹싹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요. 싹싹. 그거 보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더래요 진짜. 여기 대리님 누가 없어요? 대리님 일로 와서 좀 보시라고 사람들 막 부른 거예요. 막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왔을 땐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대요. 또 미친놈 됐죠 혼자. 답답해 죽겠더래요. 어찌됐건 야근을 하고 똘비는 극구 본인 혼자 남는 거 반대를 했고 사람들하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해서 운전해서 집을 가는데 주차를 하고 주차장도 밤에 본인 차 한 대래요. 거기가 누가 없어요. 이 건물에 밤에. 집으로 올라가야겠는데 집을 올라갈 수가 없더래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차에서 잘 수도 없고 돌아버리겠다. 이러고 한 30분을 차에서 그러고 앉아있다가 사나이답게 담배 한 2가지 연달아서 빡빡 빨아주고
그냥 군가 부르면서 올라갔대요. 쫙 올라가가지고 삐삐삐삐 하고 문 탁 열고 하면서 일부러 소리까지 내면서 네. 불 탁 켜고 안방불 켜고 거실불 막 다 켜고 막 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일단은 이거 계약 기간 언제까지더라? 이 방을 바꾸든지 해야지.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네 하고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샤워를 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이제 샤워를 했대요. 그 머리를 감는데도 눈 뜨고 감았대요. 고개 숙이고 아시죠? 눈 뜨고 이제 감는 거. 이제 극상의 쫄보가 된 거예요. 머리를 이제 쫙 감고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더래요. 예. 진짜 머리 감는 거 하나까지도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니 미쳐버리겠다 하고 조금 있다가 싱크대 가가지고 무거운 컵 하나를 그 싱크대 물 여는 수전 그 위에다 딱 얹어놨대요. 그러니까 수압으로 밀리더라도 안 올라가겠고럼 딱 그렇게까지 해놓고 자 여기서도 이게 밀리면 이거는 심령현상이다. 이거는 그땐 빤스런 치야 된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하는 방법이 되게 과학적이고 멋지다 하면서 딱 잤대요. 잠을 딱 자는데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리더래요. 싱크대 물소리가 들리더래요. 자는데 그 소리가 이제 귀에 딱 꽂히고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진짜로 온몸이 얼어붙더래요. 몸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더래요. 굳어가지고. 지금 저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왜 나지? 와, 나 이거 눈 떠야 되나?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아침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용기 내서 눈 떴대요. 눈 떠가지고 부엌 쪽으로 불 켜고 갔대요. 가니까는 그 위에 올려져 있던 컵은 옆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고 딱 수전 올라가 있더래요. 그리고 물 샥 쏟아지고 있더래요. 멍하니 서가지고 한 5초 있다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신발도 안 신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대요. 있을 수가 없었대요. 진짜로. 이거는 뭐 겪어보면 아마 그 소름을 다른 사람도 아마 공감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혼자 맨발로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담배도 안 갖고 나왔지, 핸드폰도 없지. 누가 보면 미친놈이에요. 오밤중에 빤스만 입고 맨발로 서 있으니까. 다시 올라갔대요. 또 용기 내가지고. 그래서 수전을 껐대요. 일단은 옷 주워 입고 핸드폰 챙기고 차로 갔대요. 그래서 차에서 잤대요. 차에서 이제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죠. 잠을 그렇게 자버리니까. 그러니까 늦잠 자더라도 좀 이렇게 머리라도 물 좀 묻히고 조금 이렇게 사람이 그러고 출근해야지 하면서 이제 다들 막 질책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장난치면서 한마디씩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대리님 하고 얘기를 했대요. 대리님 알려주신 공인중개사분 통해가지고 집 구했는데 나 솔직히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했대요. 그 대리님이 듣더니 거참 그 말이 사실이라면 무섭긴 무섭겠네. 어떻게 하려고. 사람이 집을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뭐 돈만 내려고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을 거 아니야. 이런 이유로 방 뺀다고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분한테 연락해서 한번 좀 물어봐.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 방을 좀 뺄 수 있냐 그랬더니 사람 구해줘야 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옆방도 안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옆방도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아직. 일단은 뭐 좀 부탁 좀 드리겠다. 제가 얼마라도 더 얹어 드리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어김없이 해는 떨어졌고 퇴근은 했어요. 오갈 땐 없고 또 멍하니 운전하다 보니까 집 앞에 왔고 차에서 못 내리고 차에 앉아 있었대요. 머리는 기름에 떡져 있었고 씻고도 싶고 편히 누워서 잠도 자고 싶은데 집을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멍하니 있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전화통화를 좀 했대. 무서움을 떨치려고. 야, 너 뭐 어떻게 지내? 나 회사에서 그냥 지내지. 뭐 이렇게 뭐 시덥지 않은 소리 몇 명하고 이렇게 쭉 통화를 하는데 친구 한 명하고 통화를 했대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왜 집에 안 들어가냐고 친구가. 너 이거 차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게 하면서 이게 또 나름 약간은 의지하는 친구여갖고 얘기를 했대요. 그게 아니고 야 동철아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지금 집을 못 들어가고 차에 앉아갖고 쫄려가고 친구들에게 전화통화나 하고 있다. 진짜 근데 네가 당해봐. 진짜 무서워. 막 얘기를 하니까는 친구가 진짜 야 그거 못 들어가는 게 맞지. 야 그거 말이라고 그래?
막 이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차라리 네. 모텔에 가서 일단 자라. 모텔에 가서 일단 자고 마음을 좀 추스려라. 그럴까? 야, 나 잠 좀 자야지 안 되겠어. 하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담배를 쭉 피면서 통화를 하는데 뭔가 그 주변시에서 걸리는 게 하나가 딱 있더래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쪽을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본인이 201호면은 202호가 비어 있잖아요. 202호는 항상 커튼이 다 쳐져 있었거든요. 커튼 하나가 탈락이었나 싶은 딱 그게 보이더래요. 옆집에 누가 들어와 사나? 창문은 다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친구랑 또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야, 너 너무 이거 민감해진 것 같다고. 너 이러다가 헛것까지 보이고 너 이거 모텔 가라고. 사람이 잠을 자야지 안 된다. 그래서 모텔 생활을 한 이틀 했대요. 모텔 생활 이틀 하고 용기 내서 이제 집에 들어갔대요.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있는데 그날은 뭐 물이 켜진다던가 갑자기 혼자 담배가 붙여져 있다던가 아무 이런 이상한 증상이 없었고 그냥 잘 잤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항상 아침 7시 반에 기상을 했으면은 눈이 딱 떠보니까 6시더래요. 되게 일찍 눈이 떠졌대요. 긴장을 하고 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일어났는데 되게 상쾌했대요. 씻고 일찍 출근하자 차라리. 네. 이 집에서 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이제 머리에다 대충 물 묻히고 뭐 하고 딱 그러고 있는데 철커덕 탕 소리가 나더래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옆집 문 닫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그 신발장 쪽으로 가가지고 문을 빼꼼 열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복도를 걸어서 나가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 쓱 쳐다보더니 아니요, 저 여기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뵀는데 옆집 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청소도 좀 해놓을 겸 좀 봤어요. 아이고 저 때문에 혹시 깨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혹시 누구 왔나 반가워서요. 아무튼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출근을 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옆집에 누가 그렇게 있을 리도 없고 분명히 그때 밤에 펄럭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자꾸 이제 생각이 또 옆집 쪽으로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통화하고 뭐 하고 하니까 친구가 야, 옆집 비었다며 그러더래요. 비었지. 야, 뭐 빗자야 본전인데 가고 문 한번 열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문을 그래? 하고 옆집 가가지고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 상태에서 문을 딱 여는데 당연히 잠겨있죠. 문이 이렇게 잠겨있더래요. 그러니까 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마음 좀 잘 다잡아라.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무서우니까 계속 통화하면서 들어가서 막 잡담을 나누고 있었대요. 근데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먹으로 콘크리트 벽을 탁 치면 둥 하고 울리잖아요. 텅 하고. 그렇죠. 이 건물엔 본인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절대적으로. 근데 주먹으로 딱 벽을 쳐서 울리는 소리가 딱 나더래요. 진동도 느껴졌대. 약간의 그 있잖아요. 소리랑 같이 오는. 야, 친구야, 나 돌아버릴 것 같다. 방금 이런 소리가 났다 지금. 야, 이 소리가 그냥 날 수 있는 소리냐. 그러니까는 친구가 야,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야, 나 나갈래 하고 다시 신발 신고 이제 막 바깥으로 나갔대요. 이제는 이 집에 더 이상 못 있겠다 싶을 정도로 무섭더래요. 내가 이렇게 이 나이 먹고 친구랑 통화하면서까지 버텨야 되나 이 집에서 싶었대요. 나가서 이제 막 차 타는데 커튼이 걷혀 있더래요. 하나가 옆집이. 예. 그 아줌마가 뭔가 하고 가긴 갔구나. 근데 1층에서 2층을 올려다보면 뭐가 안 보이잖아요. 야, 뭐 보이지도 않고 옆집 아무도 없겠지. 이 시간에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는 불 같은 거 안 켜져 있고 그런 것도 없고 야, 나 무서워. 나 그냥 다른 집 하나 근데 나 이제 보증금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막 이제 친구랑 통화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대요. 친구가 야, 옆집에 분명히 사람 있는 것 같아? 그 소리 분명히 났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그러면 있어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나 너한테 갈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라? 야, 네가 와주면 고맙지. 야, 와줘. 그래갖고 며칠 있다 이제 토요일에 친구가 왔어요. 근데 친구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아는 형하고 같이 왔더래요. 친구가. 근데 뭔 차를 타고 왔냐 친구가. 이 친구의 친형이 그 약간 현장 쪽 일을 하세요. 그 스카이차 스카이. 예. 아시죠? 이렇게 알죠. 우리 전봇대 같은 거 공사할 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네. 세상에 형하고 그 차를 타고 왔더래요. 스카이를. 아시다시피 스카이 하루 빌리는 데 비쌉니다. 근데 친형이 운영하는 그거니까 뭐 왔나 봐요. 야, 옆집 잠겼냐? 잠겼다고. 똘비 집을 여기저기 막 두 형제가 찾아보고 신났더래요. 그 둘은. 미스테리 지금 탐험하러 온 사람처럼
근데 뭐 아무것도 없고 옆집 한번 문 열어보자. 잠겨있고 형 빨리 차 좀 대봐. 그러니까 형이 밑에다 차를 대고 스카이로 올리더래요, 위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올라가더래요. 쫙 2층 가갖고 그 커튼 약간 처진 거기로 이렇게 안을 보더니 오우 씨 대박 막 그러더래요. 밑에서 똘비는 왜 그래? 그러니까는 형 내려봐. 그러니까 스카이를 내려줬대요. 야 똘비야 너 타봐. 형도 탈래? 그러니까는 야 너 무게 초반이고 너 나와봐. 그리고 그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 형하고 똘비하고 올라갔어요. 쭉 위로 올리는 거예요. 점점 창문이 내 눈높이로 맞춰지고 창문 안이 딱 보이는데 그 우리 뭐 점집 가면은 점쟁이 뒤로 재단 하나 차려져 있지 않습니까? 딱 재단 차려져 있더래요. 그리고 낮이어가지고 햇빛이 들어가니까 보이는데 천장, 바닥, 벽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더래요. 야, 옆집이 비어 있었던 게 아니고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집이었구나.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몇 장 찍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집주인하고 통화를 했대요. 집주인이 여성분이셨대요. 여자. 사장님, 여기 202로 들어와 살고 있는 똘비입니다. 그러니까 네, 옆집 이거 뭐냐? 그러니까는 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실은 제가 여기 집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나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냐고. 그냥 나는 내 종교적인 그 신념 때문에 옆집은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고, 이게 귀책 사유가 되냐고.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사람 구해 좀 나가세요. 당당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할 말이 더 없잖아요. 뭐라고 그래. 귀신 때문에 못 살겠단 말을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람 좀 최대한 빨리 좀 구해주셔라.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얘기하고 막 친구랑도 막 너무 신기하다는 듯이 보고 친구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하루 자주 갔대요. 그 형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무섭지도 않았고 이상한 현상도 전혀 일어나는 것도 없었고 이제 그 친구가 가고 회사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소장님이 업무 지시가 내려오더래요. 너도 일 몇 가지는 할 줄 아니까 낮에 조금 러프하게 조금 졸리면 차에서 잠도 자고 해도 되니까 네가 지금 다들 그 연구과제 때문에 바쁘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네가 장비만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퇴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낮에는 네가 조금 뭐 짱박혀 잠을 자도 이런 건 인정해주겠다. 아니면 출근 시간을 조금 필요하면 늦춰주겠다. 소장님이 오더를 하신 거죠. 그 말인즉슨 다 퇴근하고 나 혼자 남아있으란 소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소장님 나 무서워도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큰 놈이.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고 남은 거예요 혼자. 혼자 남아있는데 그냥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 발자국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약간 이렇게 헛기침한 소리 있죠 작게. 헛기침하는 근데 이게 어디 건물에서 들리는 이렇게 뭐 타닥 소리가 아니고 진짜 분명한 사람 소리 이런 게 너무 많이 들리더래요. 너무 많이. 저녁에 혼자 있으면 도저히 밤에 이제 혼자 못 있겠더래요. 이게 한 이틀 있었는데 도저히. 그래가지고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소장님 나 도저히 밤에 못 있겠다. 소장님 나 이거 못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못 하겠습니까? 소장님 되게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오늘 쳐다보는데 똘비가 이 눈빛을 딱 받아보는데 너무 화가 많이 나더래요. 나는 진짜로 내가 이 먼 타지까지 와서 내가 집에서 회사에서 이게 뭔 개 같은 일을 이렇게 내가 당해야 되는가. 쌍놈이고 때리치야겠다. 소장님 일단은 저 밤에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장님이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말고 가서 다른 일이나 도와줘요 하고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막 생각을 했대요. 이쪽 지역은 나랑 안 맞는다. 빨리 접자. 앞으로 5년 6년 뒤에 상장을 한 해 만에 그거 나랑 뭔 상관이냐. 그냥 접자 접어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저기 제가 일한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엄마 나 여기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래서 있는 얘기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안 맞네 엄마. 나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알았다고. 아빠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 놓으려니까 너무 걱정 말고 들어와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소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소장님 저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냥 퇴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쪽 지역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말 같겠지만 미친놈 말 같겠지만 조금만 인정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장이
진짜로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럼 똘비씨 여기도 업무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 다들. 똘비씨가 있는 걸 염두에 두고 다들 스케줄을 짰잖아.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 지금 연구사업 지금 막바지야. 딱 2주일만 더 있어. 그러면 2주일만 더 서포트 해줘. 내가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그러더래요. 이게 이제 또 우리 사회 초년생들은 또 이런 거에 잘 휘둘린단 말이죠. 자,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고 그때부터 이제 2주의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그래가지고 막 검색을 하다가 어디를 갔냐, 당집을 갔어요. 그냥 혹시 귀신 붙었나? 친구가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당집을 한 3군데 정도 가봤대요. 근데 뭐 별다른 말은 없었고, 2번째 간 곳에서 본인 뭐 이렇게 얘기를 쭉 듣고 뭐 이렇게 하더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무당이 전보다 말고 막 핸드폰을 꺼낸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문자를 막 하더래요. 문자를 이렇게 막 하고 답장 온 거 보더니 잠시만요 그러더니 전보다 말고 나가서 통화를 하더래요. 통화를 막 하더니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왜요? 그러니까는 누구 한 분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똘비를 이렇게 보더니 되게 그 매서운 소리로 등이랑 막 이렇게 손바닥으로 탁탁 때리는 거 있잖아요. 막 뭐라고 꽁시앙꽁시앙 거리도 막 때리면서 이렇게 하더니 아이고 단단히 달라붙었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붙었냐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한테 붙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힘든 거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속으로 웃었대요. 솔직히 똘비가 종교가 불교인데 좀 웃었대요. 내가 아무리 무섭고 그래서 온 사람이기로서니 에휴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연기를 해야 되나? 뭔 말인지 알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거 없다고. 그 정확하게 앞으로 4일 뒤에 여기로 오라고 하면서 그 어디 장소를 하나 알려주시더래요. 저 돈 없다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돈 필요 없다고.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라고. 내가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하겠다고. 딱 무당이 그러더래요. 진짜요? 그때부터 약간 이제 진지하게 질문을 했대요. 제가 뭐가 붙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단단히 너 데리고 가려고 하는 어떤 여자 하나가 너한테 붙어 있다. 그니까 나 믿고 4일 있다 그걸로 와라. 그리고 뭐 부적 같은 거 하나 써서 주더래요. 이거 잘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괜찮을 거니까 보이고 그런 거 없을 거니까 그래라 하고 주더래요. 일단은 받아서 나왔대요. 4일 뒤에 거기로 오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집에 와서 자는데 부적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나름 좀 괜찮았대요. 네. 그래서 한 3일째 되는 날 잠도 좀 자고 괜찮았으니까 등산을 좀 갔대요. 휴일이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평상시 오가면서 본 야트마간 산 거기 이제 등산을 쭉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어서 올라갔을까? 진짜 작은 암자가 하나 보이더래요. 엄청 작은 암자가. 근데 똘비가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래가지고 그 암자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절이 아니라 암자. 되게 사이즈가 작잖아요. 거기 이제 암자에 있는 대웅전, 되게 작은 대웅전 거기 딱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불전함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넣었대요. 10,000원짜리 하나 딱 불전함에다 넣고 이렇게 절을 몇 번 했대요. 예. 절을 몇 번 하면서 부처님 너무 요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정신을 잃은 거예요. 똘비가 절하다 말고. 왜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었냐면 본인은 절을 하고 있었고 다음 기억이 누가 흔들어서 본인이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는 본인이 대웅전에서 쿨쿨 자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암자 스님이 흔들어서 깨운 거예요. 처사님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다가 하고 눈 떠서 이렇게 딱 보는데 스님이 본인을 깨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밖을 보는데 바깥이 이미 어둡더래요. 많이도 잤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대웅전에 자려고 한 게 아니고요. 막 그러니까 스님이 본인 이렇게 보더래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처사님은 여기서 왜 이렇게 푹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이고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이라도 하산해야죠. 아이고 왜 내가 언제 잠들었나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리 오세요. 뭐 차라도 한잔 하시고 그러고 뭐 내려갔든지 어쩌든지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스님 방으로 따라갔대요. 되게 작은 단칸방이었대요. 거기 앉아갖고 스님이 주시는 차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스님이 묻더래요. 뭐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했냐?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이런저런 뭐 일이 있었고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고 내가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맞나 어쩌나도 모르겠고 막 얘기를 했대요, 스님한테.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글더래요. 그러면서 스님이 처사님 지금 내려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처사님 내려가시면 내일 그 점쟁이가 뭐 오라고 한 곳으로 이제 가셔서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여기 그냥 계십시오. 글더래요. 그래서 뭐 지금 어둡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여기서 신세 지고 제가 아침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네.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래요. 아니요, 조금 더 계십시오. 글더래요. 스님 저도 일이 있어서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아이고 야, 그러지 마시고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스님이 말씀을 좀 주시더래요. 예. 오랫동안 이렇게 산에서 돌을 닦은 거죠, 스님이. 그렇게 해오신 스님한테 보이는 거죠, 스님한테. 네. 당신이 지금 위험한 게 보인대요. 뭔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게 너를 집어삼키고 있는 게 보인다 이거죠. 산중 생활하면 귀신도 많이 본다, 스님들. 근데 내가 무당 이런 건 아니다, 스님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여기서 하산하면은 죽는다. 그것만 알고 있어라. 일단 하산하지 마셔라. 내가 어떻게 죽을 게 뻔히 보이는데 내려가라고 당신한테 얘기를 하겠냐. 똘비가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스님이 내가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똘비를 데리고 대웅전으로 가더래요. 그 작은 대웅전. 딱 대웅전에다가 똘비를 앉히고 우리 절에 가면은 무릎 꿇고 이렇게 절하는 큰 방석 있죠. 큰 방석 몇 개를 이렇게 해주더니 누워서 주무실 거면 여기서 주무시라고. 근데 하면서 되게 단호하게 말씀 주시더래요. 내가 와서 직접 문 열고 당신을 데리고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이 대웅전에서. 예. 절대.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너를 데리고 나가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옆에다가 그 물 한 동이 떠서 이렇게 주더래요. 그 다음에 그 누룽지 같은 거 몇 개 놔주고 심지어 요강까지 놔주셨대요. 대웅전에다. 다 놔주고 딱 문 닫으시면서 자, 운명을 믿어봅시다. 그러면서 딱 닫고 스님이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제 똘비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도대체 이 지경까지 왔나 싶더래요. 예. 어찌됐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오늘 저녁 한번 있어보자. 동틀 때쯤이면 오시겠지. 한두 시간이면 오시겠지. 기다리고 있었대요. 안 오시죠. 아까 푹 자고 일어나서 근데 잠도 잘 안 오더래요. 그냥 핸드폰 좀 보다가 그래도 여기 대웅전이잖아요. 친구랑 막 깔깔깔깔 통화를 좀 하긴 글더래요. 본인 불교니까. 친구 몇 명하고 잠깐 통화하고 이렇게 한참 기다리는데 바깥에서 처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오십시오 처사님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진짜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가 문고리까지 딱 잡고 멈췄대요. 분명히 이 스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너를 데리고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 문 열고 나가지 말아라. 딱 잡고 멈칫했대요. 그러면서 스님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나오세요 처사님. 네,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글더래요. 그래갖고 문고리 손잡이 이렇게 손에서 놨대요. 스님이 들어오십시오 스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는 처사님 제가 오밤중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나와보십시오 막 글더래요. 이게 거기서 내가 자각몽을 꾸고 있나 했대요. 똘비가. 꿈인가? 내가 워낙 무서운 생각만 하니까 이런 꿈을 꿨나? 뺨을 막 때렸대요 손으로. 꿈이면 깨라. 꿈이지? 꿈이면 안 아파야지. 근데 아프더래요. 와, 먼발 꿈도 아니네. 스님?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하십니까? 지금 1시가 급한데 어서 나오시라니까요. 글더래요. 스님 저 안 나갑니다. 스님이 문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저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스님 하고 돌아서 앉았대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어서 지금 나와야 네가 산다. 빨리 좀 나와봐라. 내가 이걸 들고 있고 이거를 너한테 내가 씌워줘야 된다. 어서 급하다 어쩌다 막 계속 쉬지 않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도 바깥에서 절규를 하더래요. 스님이. 네가 빨리 나와야 된다. 살아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 막 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게 제정신이었으면 그렇게 못할 거래요. 그 대웅전 기둥박에다가 대가리를 박기 시작을 했대요. 본인도 왜 그랬나 모르겠대요. 예. 거기다가 대가리를 박고 박아서 차라리 기절해라라는 심정이었대요. 머리를 미친 듯이 박았대요. 막 꽝 박았대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대웅전 문이 열려있고
스님이 본인 약간 흔들어서 본인이 정신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처사님 글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눈 뜨고 이렇게 밖을 보니까 대웅전 문 열려있고 스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스님 맞으시죠? 그러니까는 예 맞습니다. 아이고 머리 봐 진짜 처절하게 싸우셨네요 글더래요. 예. 아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 막 울음이 막 나왔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다독여주면서 이제 대웅전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처사님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십시오. 짐 챙기고 나발이고 자시고 회사 일 신경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근데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스님 이유는 알려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겁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굳이 그렇게 다 알 이유가 없다. 근데 똘비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가 안 알려주면 나는 화병 나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궁금증 때문에. 그래서 스님 저 알아야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알기 위해서 내가 여기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알아야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처사님이 지내고 계시던 터가 무슨 터인지 아시냐?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가 무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무당집 터예요. 예? 거기를 밀고 2층짜리 빌딩을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웃겼던 게 좀 뭐냐면 네. 그쪽이 아까 제가 그 도심에서 뭐 상가들이 많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미나리 깡촌밭이었어요. 쉬운 얘기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무당이 끝까지 방을 안 뺀 거예요. 나는 이 터를 떠날 수가 없다. 여기 신을 모시든 뭐 하든 끝까지 무당이 버티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목 달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본인이 살았나 아니면 살림을 당했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찌됐건 그분이 그렇게 가시고 그 자리에 건물이 올라선 거예요. 2층짜리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옆방에다가 뭐 재단 같은 걸 해놨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그 무당의 혼령을 거기다 잡아둔 거래요. 그게 스님이 뭐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이상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처사님을 통해서 스님이 또 알게 된 걸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아까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5년 있으면 6년 있으면은 이 회사가 상장을 할 거다. 그 회사 대표가 신입사원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인공공양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인공공양을 할 때 어떤 그 귀신한테 붙여서 할 거였냐면 그 목 달고 돌아가신 무당귀한테 공양을 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나와서 차로 3분 거리 정도의 연구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연구소 터도 그냥 잡은 터도 아니고. 와. 그러니까 이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 사장님은 철저하게 무속에 따라서 다 세팅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근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대학생을 대다가 그 짓거리를 했을까? 대학생,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죠. 옛날로 따지면 선비 아닙니까? 선비가 필요한 거예요. 현직 대학생, 선비죠. 선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비를 수소문을 했고 거기에 똘비가 걸려든 거죠. 근데 여기서 똘비가 어떻게 죽어도 이상치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속적인, 영적인 이유로 죽는다고 하면은 사실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랬습니까? 그 회사가 그런 회사였습니까? 소름 돋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무당은 너 왜 오라고 한 줄 아냐고. 무당이 알아봤대요. 이런 한이 깊은 귀신을 본인한테 박아놓은 게 무당한테는 보였던 거예요. 무당이 욕심이 났던 거예요. 저거를 내가 가져와야겠다, 저 귀신을. 그래서 무당도 결국은 똘비를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글더래요. 처사님이 만약에 무당한테 갔든 저 회사를 조금 더 2주간 더 다녔든 아마 둘 다 처사님은 아마 세이 굿바이 했을 것 같다. 예. 내가 느꼈던 것들이 그런 거였다. 어찌 됐건 부처님의 은혜로 자비로 목숨 구한 줄만 아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똘비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있죠. 네. 그럼 나한테 붙여졌던 그 귀신은 없어졌냐? 그러니까 스님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더래요. 붙어 있다고. 그게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똘비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얘기했대요. 아니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스님. 그랬더니 스님이 한 달 정도 절 생활 할 수 있겠냐, 사찰 생활. 그러니까는 똘비가 할 수 있다고, 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스님이 그러면 이 암자에 있지는 말고 내가 연락을 해놓을 테니까 어디에 있는 구석탱이에 있는 절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어라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일단 스님이 일러준 대로 그 절을 갔대요. 진짜로 산골짜기에 있는 이름도 없는 되게 내비에도 안 나오는 절이었대요. 그 절에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연락 받았다고 하면서 오. 스님이 도와주시는데 한 달간 뭘 했냐면은 일단 머리를 밀더래요. 근데 머리를 미는 게 출가의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똘비는 출가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불교이긴 해도. 네. 근데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냥 입 딱 닫히고 우리가 그 스님들은 육식 안 하지 않습니까? 육식 안 했고 머리 밀길래 머리 대줬고 스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신대요. 스님들이 그 본인 일정 이렇게 하면은 그 다 따라서 했대요. 한 달 동안. 예. 한 달 동안 본인은 철저하게 스님이었대요. 누가 봐도 스님이었대요, 본인은. 예. 한 달의 생활이 끝나고 거기에 계신 스님이 다시 그 암자로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여기서 더 대박이었던 거는 처음에 본인이 이 작은 절에 왔을 때 저 암자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예, 들어오시죠. 저 암자로 한 달이 됐으니 가보시죠. 딱 2마디 나눴대요, 스님하고. 한 달 동안. 예. 무건수행이죠, 거의. 거진 그러네요. 네, 무건수행이죠. 벽 보고 얘기 많이 했대요. 그리고 암자로 돌아갔답니다. 한 달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스님이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가서 네 인생을 살으라고 그러시더래요. 스님, 이게 뭐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그 부처님이 도와주신 겁니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한테는 잡귀가 붙어있을 수가 없다고. 네 머리를 민 거는 그 귀신이 봤을 때 너는 출가하는 걸로 보였을 거라고. 누가 봐도 너는 스님 생활하지 않았냐고. 네. 그러면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감히 잡귀가 붙어있을 수가 없지 않겠냐. 그리고 너 역시 그 생활을 하면서 네 마음이 많이 난 정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네. 앞으로 살면서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부적 뭐 어디 기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네 마음이 중요한 거니 항상 마음을 갈고 닦아라. 깨끗한 마음에는 사념이 찾아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뭐 또 닦는 소리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 스님이 오케이 해주셨으니까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니까 스님이 그 연락처도 하나 주시더래요. 여기 연락해서 짐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너무 고맙게도 네. 이삿짐 센터 보면은 이삿짐을 보관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암자에 다니는 처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이 선뜻 돈 같은 거 안 받고 짐 다 빼서 보관까지 해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스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요. 이야. 그 본인이 아무튼 살면서 영적인 뭐 이런 게 분명히 있다. 네. 말로는 설명하셨고 그리고 그 영적인 무언가에 누군가의 욕심이 껴드는 순간 이건 정말 무서워진다. 네. 이런 뭐 얘기가 하나 주워들은 게 있어서 주저리 해봤습니다요. 야, 네, 뭐 주저리 하는 게 뭐 항상 레전드니까 뭐 어떻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동네구만. 근데 저는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왜요? 돌빈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네. 이분한테 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나 한 번은 그런 현상을 나는 겪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겪어보래요. 이게 생각하는 거랑 겪어보는 거랑 많이 다를 거라고. 일단은 뭐 귀신이라는 거를 목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꽤나 많은데 동네꼬마님은 한 번 또 겪으시고 나 진짜 이런 걸 겪었다라고 한번 이야기 듣는 날이 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비님이 항상 카톡으로 그러시잖아요. 뭐라고요? 언제까지 주워들을래? 네가 직접 겪어야지. 이놈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 머리 미르셔야죠. 살려주세요. 네, 영업해야 돼요, 저.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너무 속세에 찌들었던 것 같아요. 예, 한번 날 잡고 산 가서 머리 밉시다. 예. 돌비님한테 찬양해야죠.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다. 바리깡은 제가 준비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독 잘 된 걸로다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꼬마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진짜 동네꼬마님은 현실공포도 현실공포지만 이 영적인 이야기도 레전드.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레전드야. 이야기가 상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분은 어디 가가지고 똥을 쌌다. 이 이야기를 해도 레전드인 거예요. 진짜로 진짜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앞으로 뭐 동네꼬마님 이야기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돌비 동네꼬마 검색하셔서 들으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 이야기 여러분들 산소호흡기 준비하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네네. 일단은 저번에도 그랬고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주제를 알고 갈까 모르고 갈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럼 아리까리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유추가 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산중 농장입니다. 아, 좋다. 그러니까는 산이고 농장 들어갔다? 됐습니다. 이거 소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이야기는 저한테 많은 소스를 제공해 주신 우리 뚜껑이 형님 시리즈인데 너무 좀 슬프게 됐어요. 뚜껑이 형님이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일을 겪어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저께부로 퇴사를 하셔가지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이제 아쉽네요. 뚜껑이 형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뚜껑이 형님이 겪은 건 아니고 뚜껑이 형님의 나이가 한참 더 있는 어떤 형님이 겪으신 일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어쩌다가 듣게 됐냐면은 요즘 캠핑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들. 어떻게? 저도 차를 팔다 보니까 차박을 많이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캠핑도 많이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뚜껑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캠핑이냐. 오토 캠핑장, 야,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진짜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딱 텐트 치고 혼자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생각이 났다.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한 12, 1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늘 했으니까 편하긴 해. 똘비라고 우리 주인공 이름을 하고 이분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50 극초반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뚜껑이 형님하고 상당히 성향이 비슷하신 분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뚜껑 형님을 비유를 해드리면은 낚시, 골프, 축구, 야구, 볼링, 차 파는 거 빼고 다 잘해요. 우리 뚜껑 형님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분도 비슷한 성향이시더라고요. 몸을 가만히 안 놔두시고 끊임없이 노는 분이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스포츠의 최고봉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사냥이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냥에 푹 빠져가지고 가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총기 허가증 이런 허가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모집을 받아서 사냥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시기가 있대요. 그래서 매년 신청해가지고 사냥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공기총이 됐더라도 무조건 사냥 시즌 제외하고는 경찰서에다가 이걸 맡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가지고 있었대요. 공기총을. 시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6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사냥을 가고 싶은 욕구가 이제 확 치밀어 오르죠. 겨울에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사냥을 한번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 내에 사냥을 좀 많이 다니는 그 엽총으로 사냥하시는 분 엽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엽사라든가 공기총으로 사냥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하나 만든 게 있대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된대요. 이제 사냥하는 방법이라든가 총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공유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꿀팁 같으면서도 서로 진짜 친하지 않으면 안 알려주는 게 사냥 포인트래요. 이게 뭔가 했더니 어느 산에 가면은 뭐 동물이 많다 이게 아니고 차로 어느 산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한 길들이 나오지만 진짜 그런 데 들어가는 길은 샛길들, 소방도로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뚫어놓은 이런 모르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최대한 산속 깊이까지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공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저 먼 타 지역 어디에 가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있는데 이 산 정말 깊숙이까지 차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다. 여기 정말 좋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공유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공유해주겠다. 그래서 그 위치를 공유를 받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어벤져스를 구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냥을 가기 위해서. 혼자 보통 안 가고 2-3명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팀이 구성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겸 혼자 갔다 오자. 개를 데리고 사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멍멍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혼자 차 시동을 걸고 정말 먼 지역으로 나갔대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알려줄 수밖에 없냐면은 내비에 거기가 안 나오니까 내비에다가 이 지번을 찍어라. 그래서 그 지번에 도착을 하면 길을 따라서 15-20분 정도 달리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한 큰 당산나무 같은 진짜 큰 나무가 하나 보인다. 예. 그러면은 그 나무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으로도 10분, 15분 정도 더 가면은 우측으로 잘 봐야 된다. 길이 안 보인다, 잘. 빠지는 샛길이 하나가 있다. 그 길을 들어가면은 비포장길이 나오고 끝까지 들어가면은 겨우 차를 돌릴 만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하고 사냥을 시작을 하면 된다.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밑자야 본전이니까 개 2마리 데리고 사냥을 채비를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 주소지에 도착을 하고 알려준 대로 쭉 갔더니 진짜 큰 나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맞고 여기서 우측으로 꺾어서 쭉 더 들어갔는데 분명히 자기가 얘기 듣기로는 뭐 10분, 15분이면은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한 20분을 넘게 달린 것 같은데도 빠지는 길이 아예 없더래요. 이게 근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집중을 하고 가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한 5분, 10분 더 달리니까 뭔가 우측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뭔가가 쓱 보였대요, 그냥. 그래서 차를 갑자기 세우고 빠꾸를 좀 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무 같은 걸로 조금 가려놔가지고 길이 아닌 것처럼 예. 해놓은 샛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네 해가지고 차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만 나뭇가지 같은 걸로 좀 덮어놔서 그런지 살짝 밀고 들어가니까 샛길이 보이더래요, 바로.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는데 확실히 관리가 안 된 길이어서 그런지 툴도 좀 자라있고 해가지고 운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진짜 이거는 오직 포인트니까 운전해서 한참 들어가는데 작은 계곡도 나와서 심지어 계곡도 차로 도강을 했대요. 되게 얕은 계곡이어서. 그래서 와, 오리지널이다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가는데 10분, 20분, 30분째 들어가는데도 이 길이 끝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기 들었던 것보다 이거 너무 들어가는데 하면서 이 차를 돌릴 공간도 없으니까 계속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거의 한 40분을 넘게 들어가니까 드디어 길이 끝나더래요. 그리고 차를 진짜 가까스로 돌릴 만한 공간인데 공간이라 보기도 뭐하고 그냥 억지로 산에다 차 밀어 올렸다 빠꾸했다 이러면 돌릴 만한 공간이 나와서 차를 일단 회전을 시켜놓고 이게 왜 이 포인트가 중요하냐면은 이런 깊은 데까지 차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먹을 식량이라든가 텐트를 차 옆에다 쳐버리면 편해요. 굳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착을 해서 멍멍이를 옆에다 내려주고 텐트 간단하게 쳐놓고 배낭을 챙긴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텐트에서 무조건 자는 게 아니고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날씨도 괜찮고 포인트만 맞아주면은 비닐 천막 같은 걸 좀 챙겨서 다니는데 되게 얇은 비닐. 그래서 이슬만 좀 가릴 수 있게 해놓고 얇은 침낭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장비 챙기고 먹을 거 좀 챙기고 해가지고 사냥을 시작을 한 거예요. 멍멍이들 목에다가는 GPS를 장착을 한대요. 그리고 차량에다가도 GPS를 하나 달아놓고 간대요. 그래야 내 차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GPS 딱딱딱 설치하고 GPS 수신기 챙기고 배낭 메고 총 메고 걔들을 스타트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멍멍이들이 이 산을 헤집고 돌아다닌대요. 그러다가 GPS 수신기로 멍멍이들 위치를 보다가 멍멍이들이 한 군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멧돼지가 됐건 뭐가 됐건 대치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거기로 본인이 빠르게 이동을 해서 사냥을 하는 대사냥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멍멍이를 풀어놓고 본인은 걸어 다니면서 산을 쭉 올라가고 있는데 멍멍이들이 뭐 딱히 어떤 동물들하고 마주치는 게 없는지 그런 게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2박 3일 정도 본인은 예상을 하고 왔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갖자 하는데 본인이 들어온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별다른 수확 없이 이제 슬슬 저녁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왔더래요. 산이라서 해도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날씨도 생각했던 것보다 춥지 않고 침낭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차까지 내려가기엔 내가 한참 왔으니까 야, 여기서 비닐천막 치고 자자 싶어가지고 저도 이런 사냥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멍멍이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개피리 불면은 또 지네가 알아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리를 간간히 계속 불어주면서 비닐천막 치고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군대 시레이션이라고 밑에만 딱 뜯으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져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레토르트 음식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준비해간 걸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멍멍이들도 그 GPS 상으로 이제 근처까지 왔고 그래서 됐다 하고 밥 준비를 하는데 코끝에 이 깊은 산중에 나서는 안 된 냄새가 딱 나더래요. 김치찌개 냄새가 나더래요. 이 깊은 산중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깊은 산중인데 아니 김치찌개 냄새가 난다고? 이 산중에? 그러고 있는데 개들이 도착을 했대요. 근데 개들도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킁킁킁킁 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에서 나는 냄새지? 하고 본인도 주변을 두리번 하는데 깊은 산중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멍멍이들은 냄새가 나는 방향을 두 마리가 똑같이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아직 해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고 배낭은 그 자리에 놓고 천막도 그대로 놓고 총만 챙겨서 슬렁슬렁 걸어서 올라갔대요. 걔들이 이제 쳐다본 방향으로. 근데 산이니까 아무리 가도 뭐가 없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나다 안 나다 바람 타고 오다 안 오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산 중에 여기에 뭐가 있을 만한 건 없는데 하고 한참을 더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본인이 여기서 턴을 하지 않으면 해가 무조건 떨어져서 힘들겠거니 싶을 정도까지 쭉 걸어가는데 한참을 갔더니 시야처 앞에 약간 뚫린 공간이 보이더래요. 원래 이제 산중이니까 나무들이 빽빽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시야가 막히는데 저긴가? 해가지고 쭉 더 걸어서 올라갔더니 빵 뚫린 곳은 아니고 군데군데 작게 이렇게 나무가 없는 공간들이 있고 그 깊은 산중에 움막이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김치찌개 냄새가 또 나고 더 진하게 여기네. 이 깊은 산중에 누가 사람이 사나 보다. 그래서 쓱 갔는데 사람은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옆에 이런 밭 같은 건 좀 몇 개가 보이긴 하는데 이제 날이 좀 어두워지고 있어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는데 또 머릿속으로는 여기서 하루 얻어서 자고 가도 괜찮겠거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기척이 없다가 그 움막이 총 4개가 있었대요. 4개가 있었고 그중에 움막 하나에서 사람이 나오더래요. 나오는데 막상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니까 그 반가우면서도 무섭더래요. 이 깊은 산 중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표정이 좀 되게 안 반기더래요. 본인을. 어쩐 일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여기 근처 사냥 좀 나왔다가 너무 맛있게 냄새가 나가지고 뭔가 하고 오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깊은 산중까지 여기서 사람 만나는 게 또 처음이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볼일 보시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돌아가긴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움막촌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쯤 왜 여기서 자고 갈까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후두두둑 하면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래요. 근데 일기예보를 체크를 했었는데 일기예보상에는 비 소식이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깊은 산중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왕왕 있다고 하니까 소나기 정도 올려나 하는데 퉁명스럽게 대화를 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도 비가 살살 내리다가 갑자기 소나기처럼 비가 장대비처럼 唰 하고 굵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움막 위에 비가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비 좀 그치면은 내려가는데 이게 갑자기 비까지 내리니까 어두워져가지고 난감하다고. 그래서 나 좀 여기서 좀 신세 좀 집시다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근데 그분은 재워줄 생각이 되게 없어 보이더래요. 사람이 인정상 밥이라도 한 끼 뭐 먹고 가라 아니면 잠 쉬었다 가라 말할 만도 한데 그냥 좀 가란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쪽 움막에서 이제 대화 소리를 들었는지 또 사람이 하나 더 나오더래요. 이분은 웃으면서 본인한테 인사를 해주더래요. 네. 아이고 이 깊은 산 중에 이렇게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근처 사냥 왔다가 이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발견했다. 그러니까는 배낭도 없이 오셨냐고 해서 아니 밑에다가 이렇게 야영하려다가 냄새 맡고 왔다. 그런데 이제 멍멍이들은 또 지네들 놀러 갈 길 간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개 데리고 사냥 왔는데 멍멍이들은 이제 알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아마 제가 내일 필이 불면 올 거고 어떻게 좀 비 그칠 때까지는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는 그러시라고 마침 우리도 저녁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숟가락 뜨셔라. 똘비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다행이다 하고 그 친절하게 말해주신 움막으로 그 움막촌 사람이 다 모였는데 총 네. 3분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까지 4명이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김치찌개에다 해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맛있더래요. 이 깊은 산 중에서 김치찌개 먹으니까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깊은 산 중에 어떤 일로 이렇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사람 사는 데는 아니고 우리들은 10만이라고. 사실은 우리 이게 오신 분도 어디 가가지고 이쪽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장내삼이라고 그러죠. 산삼 씨앗을 우리가 이렇게 뿌린다. 산에다가 쭉 뿌려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가 수확하고 우린 그것도 내다 팔고 하는데 이게 이런 약초들을 캐는 시즌들이 있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시즌들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힘들어서 이쪽에다 움막을 지었다. 여기가 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또 내가 모르는 또 10만이들의 세계가 있었구나. 근데 빗줄기가 가늘어질 생각을 안 하더래요. 예. 그래서 저 어떻게 누워갖고 좀 비비고 아침에 동트면 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이 오밤중에 이 비 내리는데 어딜 가시냐고. 그러면서 움막이 4개인데 4번째 움막은 우리가 창고로 쓰고 있는데 옆으로 짐들 밀고 거기서 그냥 누워 주무시라고. 우리가 따로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 간이용 모기장은 하나 드리려니까 그것만 치고 주무실라면 주무셔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움막으로 들어갔는데 움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움막 4개가 나무 같은 거를 그 우리 인디안 집처럼 나무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이었대요. 그냥 진짜로 얼핏 보면 집같이도 안 보이는. 그래도 위에다가 비닐 천막 같은 거 덮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여가지고 비는 안 들어오니까 거기 누워가지고 총 옆에 두고 멍멍이들 위치 한번 확인하고 빗소리 듣다 잠에 들었대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간밤에 비는 그쳤고 새소리 들리고 이 느낌 때문에 산에서 자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산의 전기가 내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오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좋다. 내려가가지고 멍멍이를 불러서 상태 체크하고 멍멍이를 밥도 좀 먹이고 이제 또 하루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 움막에서 나왔더니 사람이 한 번도 안 보이더래요. 다들 아침 일찍부터 10만이들이니까 또 일하러 가셨나 보구나. 나도 가자. 고맙다.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또박또박 걸어서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형상 같은 게 하나 있더래요. 거기에 어저께 본인을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신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했대요. 선생님 덕분에 어제 비 피하고 진짜 잘 잤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랬더니 우리 나머지 식구들은 지금 일하러 갔고 나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쉬고 있는데 간밤에 뭐 잠자리는 괜찮으셨고 그래서 예 감사했습니다. 내려가서 전 또 제 일 즐기고 그렇게 산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마시고 잘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좀 내려갔대요.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제 맨 풀밭이고 하는데 꽃이 모여서 이렇게 피어 있더래요. 꽃이 너무 이쁘더래요. 근데 꽃이 한 6, 7평 규모로 있더래요. 그래서 참 자연꽃인데 너무 이쁘다. 붉은색 꽃이었대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꽃밭 같고 이렇게 보는데 꽃이 다 펴 있는 건 아니고 몇 개는 꽃이 좀 펴 있고 몇 개는 이렇게 몽오리가 이렇게 져 있더래요. 열매처럼. 그래서 야 붉은색 꽃 이거 참 꽃이 이쁘다 하면서 꽃을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똘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갖 잡기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아예 이런 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적인 지식도 있고
본인이 아는 지식하고 뭔가가 조금 맞아 떨어져가지고 주머니에서 그 맥가이버 칼을 꺼내가지고 그 열매에다가 상처를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흰색 액체가 스며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아, 양귀비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게 맞은 거예요. 잠깐만. 이거 일반 농장 아니네. 그냥 일반적으로 얘네들 산 뿌리고 이러려고 논 데가 아니네 하면서 주변을 이제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양귀비 밭이 한 군데 크게 있으면 너무 티가 나니까 티가 안 나게끔 자그맣게 밭을 인산을 시켜놨더래요. 야, 내가 이거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왔었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해가지고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은 멍멍이들 사료 같은 거 좀 던져주려고 투명 지퍼백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빼가지고 탈탈 털고 그 양귀비 열매같이 맺혀 있는 거 하나를 밑에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 하나를 쏙 넣고 지퍼백을 닫아서 주머니에 넣고 내려가는데 그때서야 좀 보이더래요. 주변에 나 있던 풀들이 예. 풀이 아닌 게 보이더래요. 해가 뜨니까. 대마.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를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숨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게 이제 본인도 확신이 딱 든 거예요. 불법 농장이구나. 그래서 어서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움막에다가 GPS 수신기하고 총 관리하는 연장 몇 개를 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여기서 한 건 없거든요. 여기서도 본인을 만약에 해하려고 했으면 간밤에 자고 있을 때 본인을 해했을 거니까 가서 그것만 빨리 챙겨서 나가자 해가지고 다시 올라갔대요. 그때 평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좀 짜증이 섞인 게 보이더래요. 본인이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그런가. 그래서 똘비도 저 움막에다가 뭐 놓고 가서 근다고 그것만 좀 챙겨서 바로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챙겨 가시라고. 그래서 움막 가가지고 챙겨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르신이 갑자기 잡더래요. 저 잠깐만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그 주머니에 비닐을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다가 동의도 없이 손을 쓱 넣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빼더래요. 근데 그 비닐에 아까 그걸 담아놨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양귀비가 식용도 있어요. 식용도. 식용으로 재배할 수 있는 양귀비도 있어요. 무조건 양귀비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열매가 맺혀서 그런 액체가 나오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어느 정도 신고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딱 빼고 그 주머니에 뭐가 삐져나왔길래 봤더니 뭐 이런 걸 담아두셨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꽃이란 게 너무 이뻐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좀 심으려고 저도 이게 산에서 씨앗이 날라왔나 이렇게 이제 어색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시더래요. 그 비닐을. 그러면서 그래요. 산에서는 참 이쁜 꽃들도 나오고 이렇게 씨앗이 날리니까 우리도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셔요. 잘 가셔요. 그래가지고 뭐야?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돌아서가지고 저벅 이제 걸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뒤통수가 따갑겠어요? 안 따갑겠어요? 그 상황에 따갑죠.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에다 총을 메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총을 그냥 우리 행군할 때처럼 총을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 기타 케이스 같이 생긴 배드민턴 케이스 같이 생긴 거기다가 총을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냥할 때 이제 빼서 나가고. 그래서 그 케이스에 담긴 걸 어깨에다 메고 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크게 두려울 것도 없어요. 본인 손엔 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5, 20m쯤 갔을 때 걸으면서 먹기에서 쓱 총을 내린 거예요. 예. 혹시라도 무서우니까 총을 빼놔야겠다 싶어가지고 뒤는 쫑긋 세워놨거든요. 왜냐면 뒤쪽에서 뭐라도 해코지하려고 오면 소리가 들릴 거니까.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뒤쪽에 소리가 들리더래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야? 사람이 이제 달려오는 소리가. 근데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대요. 한 2명 정도가 달려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뒤를 딱 쳐다보니까 그 인자하신 분 말고 2분이 더 있었잖아요. 그
본인이 판단을 미스했구나를 그때 알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난 총이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3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본인이 총을 빼서 장전을 해서 겨누는 시간보다 얘네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시간이 더 가깝겠구나 순간적으로 파악이 되더래요. 그래서 일단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냥 막 달렸대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총을 들고 달리니까 총이 걸리적거리니까 총도 그냥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냥 옆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막 뛰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그 조용히 발소리하고 숨소리만 들린대요. 뒤에서 막. 그러니까 더 무섭대요. 뒤를 쳐다보면 뭐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산중이기 때문에 이건 산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이제 뛰는 곳이. 예. 그러니까 뒤도 못 쳐다보고 최대한 막 반 미끄러지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약간 이제 내리막길이 잠깐 끝나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평평한 길 약간 또 뛰고 있는데 오른쪽 허벅지 끝에가 뜨끔하더래요. 본인이 버리고 간 총으로 본인을 쐈더래요. 근데 이게 공기총이 소총하고는 다르대요, 이게. 예. 소총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은 들어간 데가 있고 뭐 총알이 튀어나온 곳은 막 엄청 빵꾸가 크게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기총은 그러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살상력이 거리가 좀 떨어지면 굉장히 떨어진대요, 공기총은.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고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살을 파고들 정도로 뜨끔한데 달리는 중에는 잘 못 느꼈대요, 그거를. 예. 뜨끔했구나. 막 달리는데 뒤를 한번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한 명이 총을 들고 있는 걸 봐가지고 내가 맞았구나 알았고 한 명은 더 앞쪽에서 본인 향해 뛰어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뛰어가다가 내리막길이 또 시작이 되고 거기서 반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내려갔는데 위쪽을 쳐다봤더니 일단은 발소리만 들리고 사람은 안 보이더래요. 근데 예. 본인이 있는 옆에 낙엽이 쌓여져 있더래요. 총 맞은 데가 이제 점점 느낌이 많이 나더래요. 욱신욱신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고 그러면 승부수를 하나 띄우자. 그래서 옆에 보이는 돌멩이 큰 거를 손으로 짚고 본인이 달리는 그 아래쪽에다가 돌을 집어 던져버리고 본인이 낙엽 속으로 파고 든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어차피 잡히는데 여기서 내가 낙엽 속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지나가고 내가 다른 산중으로 들어가면 나는 생존 확률이 올라갈 거니까 이 판단이 순간적으로 서가지고 낙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눈이라도 내놓으면 발각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숨 쉬면은 낙엽이 움직이는 게 보일까봐 진짜 숨도 조용히 쉬면서 있는데 발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막 뛰어서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리는데 내 근처를 지나가는데 진짜 미치겠더래요. 이게 숨었다가 핸드폰이라도 터지는 지역이야. 내가 어디 가서 살려달라고 전화라도 하지. 핸드폰도 안 터지는 지역이거든. 그런 데는 음영 지역이어가지고 조용히 짱박해서 그러고 있는데 발소리가 본인 옆을 빠르게 지나가고 생각을 했대요. 2명이니까. 곧 이어서 발소리 하나가 더 지나가더래요. 오케이. 지금 바로 나갈까? 바로 나가면 내가 발각될까?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시야가 트이면은 본인들이 놓쳤다는 걸 알고 다시 올라올 것도 같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 지금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나가자. 얘네들 내가 숨은 거 바로 눈치 깔 거다. 빽 하기 전에 내가 빨리 낙엽에서 나가서 난 반대쪽으로 여기 옆쪽으로 난 나르자 해가지고 거기를 나와가지고 옆쪽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산을 이제 거꾸로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온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쉴 수가 없었대요. 몸을 멈추면은 발각이 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근데 보이더래요. 슬슬 예. 발소리가 다시 들리더래요. 아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진짜 하늘이 주신 운은 여기서 내가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발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점점 아프기 때문에 자기 속도가 많이 더뎌진 것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아팠대요. 이제 그때는. 아 이거 이제 뭐라도 하나 끊어서 싸우자. 나무 두꺼운 거라도.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 막 찾고 있는데 드디어 그 사람들 사정권 안에 본인이 들어왔대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 깊은 산중에 성인 남성 둘이 한 손씩의 낫을 들고 그러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싸우자 하고 있는데 본인 아군이 도착을 한 거예요. 멍멍이들이 냄새를 맡고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GPS 수신기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멍멍이들이 근처에 온 게 시야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 개라는 동물이 진짜로 똑똑하대요. 주인이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걸 걔들도 공감을 한대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걔들이 이빨을 드러내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낫을 들고 있는 두 명도 주춤주춤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일어나 싸우려고 하는데 걔들이 달라들더래요, 사람한테. 근데 처음 봤대요. 얘네들을 사냥개로서 자기가 훈련시키면서 키웠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공격성은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빨을 들이밀면서 달라들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욕하시는 귀족님들도 계시겠지만 걔들이 붙어서 싸우고 있을 때 이제 똘비는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어쩔 수 없었대요. 다시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내리막길이 근절벽처럼 심한 데가 있었고 거기를 내가 이 하체 힘으로 받침도 내려갈 자신은 없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려간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내려가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쫓아오는 사람은 없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이미 해는 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이 산중을 도망만 다닌 거예요. 온몸의 체력은 바닥이 닿고 탄환이 들어온 다리는 거의 움직이기가 힘들더래요. 부어오르고 되게 아프대요. 근데 피는 이 탄환이 들어간 자리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피는 그 좀 멎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랜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잠깐 시간을 보내자. 예. 시간을 보내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아침에 동이 뜨면 일단은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GPS 수신기가 있으면은 본인 차량으로 갔을 건데 GPS 수신기가 구르면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차량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니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길이 나오든 사람이 사는 동네가 나오든 뭐가 하나 나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깊은 밤을 보내는데 산중에 이렇게 있는 게 되게 공포스럽대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멧돼지도 있을 거고 온갖 산짐승이 있을 거고 발자국 소리 같은 것도 막 들렸다가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이제 동이 트니까 가자 하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대요. 진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저께처럼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지팡이 삼아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깊은 산 중에서. 오늘 내로는 어떻게든 내려가자. 내가 차량으로 올라왔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고지대까지 올라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곧 끝날 거다 하고 막 내려가는데 이제 해가 중천, 그러니까 점심시간 정도로 본인이 판단이 되는데 그쯤까지 내려갔을 때 계곡이 있고 계곡길을 좀 따라서 내려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난당하면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은 그나마 생존 확률이 이제 높다. 이 정도 뭐 상식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딱 눈에 보이더래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계곡 같은데 여름에 닭백숙, 오리백숙 파는 데 있죠. 그게 이제 보이는데 이제 6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시즌이니까 이제 성수기 맞으려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한 대가 딱 대져 있고 그런 장사를 하는 곳이 하나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계곡 하루 쪽으로 내려왔다 싶은 거죠. 와, 사람 있겠구나.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갔대요. 계세요 하면서 가니까는 아저씨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예. 본인 몰골을 보더니 왜 그러시냐고. 산에서 조난당했었다고. 그냥 굴러가지고 제가 몸 상태가 이렇다고 119라도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여기까지도 핸드폰 안 돼. 나가야 돼. 한참 이 길 따라 나가야 돼. 앉아 계시라고. 내가 그 차로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이제 은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진짜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장사하려고 이제 평상 같은 거 좀 펼쳐놓잖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빨리 나가자. 여기서만 나가면 산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발소리를 죽이면서 걸어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들여밟는 소리 있죠. 흙밭을 들여밟는 소리.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몽둥이 하나를 들고 그 사람이 발소리를 죽이면서 자기 뒤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야! 하고 똘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려올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3명 외에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똘비도 어찌됐건 손에 두툼한 나무 몽둥이 하나 들고 있고, 이분도 정말 다행인 거는 낫이나 만도나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분도 몽둥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거기서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는 각오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머리를 두드러 맞았는데 이 맞은 충격이 원래대로는 정신을 잃었을 건데 이제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뿜어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을 안 잃고 본인도 막 두드러 패고 하다가 본인 이 나무가 머리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쓰러진 사이에 머리가 터져버려라. 그냥 터져서 죽어버려라 싶은 심정으로 막 내려친 거예요, 머리를. 이 두꺼운 나무가 끊어질 정도로 막 내려치니까 미동이 없더래요, 그 사람이. 예. 거친 숨을 막 내쉬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차가 있잖아요, 차가. 차 문을 열었더니 키가 꽂혀 있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운전을 해서 나가는데 오른다리가 지금 성치가 안 와가지고 천만다행인 건 오토 차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틱이 아니고. 왼다리로 운전을 하면서 나갔대요. 근데 이 깊은 산중을 왼다리로 악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진짜로 조종이 너무 어렵긴 한데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가가지고 이제 핸드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 따라서 나가 보니까는 큰 길은 아니고 왕복 2차로짜리 포장된 도로가 나오고 거기서 경사면이 좀 낮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냥 차를 달렸대요. 쭉 달려서 가니까 이제 작은 마을이 나오고 마을 들어가서 첫 번째 보이는 집 그냥 들어가가지고 좀 나와보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누구야? 하면서 나와갖고 저기 할아버지 아버님 전화만 한 통 좀 쓰시자고 나 조금 전화만 한 통 쓰셔야 돼. 전화기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119에다 신고를 했대요. 본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119에서 위치랑 물어보는데 위치는 모르겠고 전화번호 안 뜨냐 뭐 어쩌냐 해가지고 아무튼 119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이 똘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 물품까지 주머니에 들어 있었잖아요. 네. 으깨지긴 했어도 그러니까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똘비도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야죠. 안에 그렇죠. 박힌 탄환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오염된 조직도 긁어내야 되고 근데 다행히 허벅지 쪽이었고 수술은 하반신 마취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원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본인이 뭔가 경찰한테 진술을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한테 증거품도 드리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장소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똘비가 부서지고 뭐고 자기 핸드폰에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만 더듬어가지고 어디쯤 가가지고 뭐 당산나무 있고 거기서 우측 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가셔야 된다. 그럼 우측으로 내가 한번 차로 밀고 들어갔으니까 아마 티는 좀 날 거다. 네. 그 길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 내 거 갤로포 차량이 한 대 있을 거고 이 갤로포 차량에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한참 올라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인은 거동이 바로는 힘든 상황이어서 경관분들이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나가셨는데 이틀 정도 몸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경관분이 본인 차는 찾았다고 말씀을 했대요. 그 당일날 본인 차까지 다 찾았다고. 본인 차도 찾았고 본인 배낭도 다 찾았고 다 찾았는데 그 말한 곳은 이틀 정도 있다가 그 장소는 찾았대요. 근데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 여기에 누가 머물러 가는지 흔적도 모르겠는데 그 본인이 봤던 대마하고 양귀비하고 재배한 거는 확인을 했다. 근데 누가 거기서 재배를 했고 누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파악을 했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 일단은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다. 추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약에 잡으면 체포를 하게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도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약을 만드는 원료들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똘비가 제보는 했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대요. 똘비가 맞아요. 사실은 이게 나쁜 약을 제조하는 일원인데 서로 싸움이 나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추후에도 몇 번의 조사를 더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는. 지금까지 뭐 그 사람들이 잡혔다 어쨌다 이런 소식은 들은 건 없는데 산중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그런 거를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거기를 진짜로 들어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나오다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짧은 지식으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또 본인이 너무 쉽게 넘겨짚었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이 뚜껑 형님 근처에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들은 얘기를 한번 전달을 해봤는데 그래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산에 그런 곳들이 있구나. 심지어 헬기를 타고 지나가도 잘 안 걸리게끔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듬성듬성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숨어서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네. 채팅창에도 질문이 많아서 한번 질문 드리지만 그 네. 사냥개들은 어떻게 됐는지 못 들으셨죠? 그 뚜껑 형님이 그 얘기는 해줬어요. 뭐요? 이렇게 뒤적었지. 아, 네. 뚜껑 형님이 저한테 전달해 준 건 그렇게 전달해 줬어요. 도망치는데 어떻게 그런 거 다 신경 써? 좀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지금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어쨌든 네. 대부분 모든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거나 기사에 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는. 이거는 저도 네.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생각보다 많던데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재배하는 사람들 많은 건 알아요.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건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뭐 뉴스에. 비닐하우스나 뭐 지하 같은 데서 키우나? 숨어서 이렇게 동네에서 작게 한다는 거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에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제가 들은 얘기만 듣고 생각해봤을 때는 이 재배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전문적으로 아예 산에서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네. 이야기를 듣던 와중에 또 궁금한 게 그 네. 백숙집 사장님은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그 사람도 없었어요. 한패인가? 그러니까는 본인이 머리를 막 그렇게 후리쳐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경찰들이 그 백숙집까지 다 찾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돌아가신 이런 시신 같은 거는 발견된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행들이 치워서 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본인 발로 그 자리를 뜬 걸 수도 있고. 오늘 동네꼬마님 진짜 숨 막히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면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면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큼직한 사건들은 영화나 뭐 뉴스나 기사에 실려요. 근데 모든 이야기가 다 실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여러분들도 공포 쪽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 정도의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알고 계시고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추측 댓글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혹여나 그쪽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왕년에. 그런 분들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